네, 비하인드 뉴스 정치부 이성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시작하죠. 네, 첫 번째 이슈 바로 보겠습니다. 다크투어 여의도 편. 자, 지금 앞으로 보름 정도면 12.3 불법 계엄 이제 1년이 되는 날입니다. 예. 자, 그러자 탁현민 국회의장 행사기획자문관이 1년을 맞아서 국회 다크투어를 계획하고 있다라고 밝혔는데, 자, 다크투어리즘이라는 것은 전쟁이나 재난 같은 그 역사적인 비극의 현장을 방문해서 교훈을 찾는 여행 일정이죠. 한마디로 역사 교훈 여행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유태인 학살의 아우슈비츠나 9.11 테러가 일어났던 뉴욕의 그라운드 제로,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서대문 형무소 같은 곳이 대표적입니다. 예, 다시 말해서 국회 다크 투어는 민주주의와 헌법 정신 훼손한 불법 계엄의 본질을 잊지 말자라는 취지가 되겠군요. 그럼 어디를 둘러볼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시청자분들 대부분 지금 생각하실 만한 바로 그 장소, 그 장면입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예. 계엄군이 헬기를 타고 내려왔던 장소부터 시작해서 월담한 곳, 유리창이 깨진 곳, 주요 포스트가 있잖아요. 그 소화기로 저항했던 곳, 시민들과 맞부딪혔던 곳, 말 그대로 그날을 잊지 않기 위한 투어 프로그램을 하나 준비하고 있어요. 참고로 지금 다크투어 해당 장소 중에 국회 밖은 지금 보신 것처럼 우원식 의장이 진입하기 위해서 담을 넘었던 곳인데 뭐 이미 유명해졌죠. 예. 실제로 그날 밤에 국회 담장을 넘은 것과 또 넘지 않은 것, 그 선택의 차이는 무척 큰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크투어의 의미에 더 충실하기 위해서는 국회 밖에 있는 장소들을 조금 더 추가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보시면, 지도를 보시면 대표적으로 바로 국민의힘 당사입니다. 당시 의원 상당수가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당사에 머물렀었죠. 예. 또 당사와 가까운 국회 헌정회 쪽 건물 앞에 횡단보도도 아주 유명한 곳입니다. 당시 나경원 의원, 또 카멜 코트를 입은 나경원 의원과 윤재욱 의원 등이 국회 진입 시도 대신 당사로 되돌아갔던 아주 역사적인 그날 사진인가요? 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예. 저희가 돌비뉴스에서 한번 얘기를 해드린 바도 있었고요. 또 그런데 나경원 의원은 정작 경찰이 아니라 민주당 지지자들 때문에 국회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해명을 해서 또 한번 논란이 됐었죠. 예. 그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부랴부랴 국회에 경내로 들어오려고 했을 때 이미 민주당 지지자들로 국회가 모두 포위되었습니다. 들어가려다가 민주당 지지자들로부터 심한 말을 듣고 우리 모두 당사로 복귀해서 해제 요구를 하지만 이제는 다 알고 있지만, 자, 국회를 봉쇄했던 건 시민이 아니라 경찰이었고, 또 당사로 복귀했던 것은 민주당 지지자나 시민이 막아서가 아니라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의 지시 때문이라는 의혹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예, 실제로 문자들도 있고요.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가 그래서 국민의힘의 표결에 대해 영향을 미쳤다라고 판단하고 구속영장이죠. 구속영장이 청구가 된 상태고 지금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 올라간 상태죠. 그렇습니다. 게다가 이제 우원식 의장의 담 넘은 곳과 가까운 곳에 국회 산문이라고 있습니다. 의원회관 쪽 출입구인데요. 자, 이 장면도 유명하죠. 당시 이준석 대표가 문을 열라고 크게 항의했던, 아주 시끄럽게 항의했던 바로 그 장소입니다. 예. 자, 어쨌든 만약에 다크투어를 계획하게 된다면 이곳에서만 끝날 것이 아니라 다른 곳들, 예컨대 선관위, 또 서부지법, 또는 뭐 안산 롯데리아 같은 곳도 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목소리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예. 다음 이슈는요? 자, 두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때리는 김은혜보다 말리는 김병기. 자, 오늘 국회 운영위에서는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과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사이에 고성이 오갔는데, 자, 김병기 위원장이 말리는 상황이 연출이 됐습니다. 자, 먼저 김은혜 의원이 내년도 예산에서 청년 대출 예산이 삭감됐다면서, 자, 딸 임대주택 살라고 하고 싶냐라고 질문하자 김용범 실장이 왜 가족을 언급하느냐 이러면서 큰 소리로 항의가 나온 겁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예. 아니 의원님, 왜냐하면 이번 정부 예산을 제 가족에 보면 대해서 그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우리 딸을 거명해서 꼭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고요. 제 딸이 전세 그 갭투자 한다고 그런 식으로 말씀하셨잖아요. 예. 김용범 실장이 국회에 나와서 목소리를 많이 높이는 건 처음 보는 것 같은데요. 예, 사실상 처음인데요. 아무래도 가족에 대한 언급 때문이 아니냐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어쨌든 마이크가 꺼졌음에도 불구하고 김 실장의 목소리가 계속 커지자, 보신 것처럼 우상호 정무수석이 손으로 만류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소리를 높였습니다. 예.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이제는 김병기 위원장까지 나서서 정책실장 이렇게 큰 소리로
훈계를 하는 모습까지 나왔는데 그 장면도 보고 가시죠. 자, 정책실장도 그렇고 우리 김은혜 정책실장님, 말씀이세요 지금 의원님? 정책실장 하지 말라니까. 가만 있어봐. 정책실장 안 된다니까. 좀 가만히 있어. 좀 대통령실 가만 있어봐요. 정책실장 봐봐. 안 되니까. 그러면 안 돼요. 정책실장 지금 위원장이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여기 정책실장 화내는 거는 무엇입니까? 어쨌든 저 발언 이후에 김용범 실장은 송구하다라고 하면서 수습이 됐습니다. 다만 이제 여당 지지층 사이에서는 애초에 가족 문제로 질의를 시작했던 김은혜 의원이 아니라 왜 김용범 실장에게 화를 내고 있느냐, 뭐 같은 편이 맞느냐라는 또 불만도 나오고도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죠. 수고했습니다. 이성대 기자였습니다. JTBC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는 저녁 6시 3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